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은경입니다. 우리 어머님들과 이렇게 초등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니까 속이 시원하네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본격적으로 글쓰기 습관을 잡고 싶으실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오늘 하나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지난 시간에 강조해 드렸듯이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아직 아니에요. 네. 먼저 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본인이 너무 쓰고 싶고 글쓰기에 호감이고 글을 잘 쓰고 싶어 하는 아이들 가끔 있어요. 여자친구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런 경우라면 쓰게 해주세요. 쓰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아직 준비도 안 돼 있고 아직 쓰고 싶지도 않고 손에 힘도 없는 그런 1, 2학년 친구들, 예, 특히 남자친구들이 글쓰기를 강요당하는 현실, 저는 그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아직 그럴 때 아니에요. 자, 3학년으로 잡은 이유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만의 생각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거창하게 글을 잘 쓸 수 있는 시기라는 게 아니고요. 내 주장이 생기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 안에 내 생각을 담을 수 있는 시기다. 그리고 1학년, 2학년 때 책을 꾸준히 읽어왔다면 이제 어느 정도의 사고력을 준비한 친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3학년 정도 된 친구들이라면 이제 좁은 줄 말고 넓은 줄 공책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부터 어떤 글을 써야 될지 궁금하실까봐 다음 시간부터는 초등에서 써야 되는 쓸 수 있는 글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 예정이기는 한데요. 자, 먼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 습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시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초등 글쓰기는 일주일에 한 번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선생님 한 번으로 되겠어요? 더 써야죠. 3번 쓸까요? 막 이러시는데요. 네. 무리하면 네, 반드시 탈이 납니다. 아이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쓰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을 쓰더라도 초등 시기 내내 시작하고 끊지 않는 거, 중단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1년 동안 무리하게 매일매일 써가지고 1년 딱 쓰고 이제 더 이상 못 쓰겠어 해서 중학교 올라갈 때까지 글과 담을 쌓았던 아이가 중학교 가서 글을 잘 쓸까요? 혹은 일주일에 한 번이고 실력도 그저 그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이 될 때까지 꾸준히 글쓰기를 이어간 아이가 더 중학교에서 유리할까요? 정답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욕심낸 만큼 따라오기도 해요. 때로는. 특히 3, 4학년 친구들 정도면 따라와요. 그때는 우리 부모님들도 기대가 큽니다. 우리 아이가 잘 따라오는구나, 영특하구나, 그리고 이대로만 잘 시키면 뭐가 돼도 되겠어. 그래서 막 굉장히 경쟁적으로 무언가를 시키시는 시기가 3, 4학년인데요. 예, 중요한 거는 사춘기가 와봐야 돼요. 사춘기를 지나고 나서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고 성적, 공부 습관, 글쓰기 습관, 독서 습관 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친구들 중 일부가 고등학교 최상위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사춘기가 오지 않은 친구에게 뭔가를 강요해서 사춘기 때 이 아이가 맺혔던 모든 것을 막 풀어내는 그런 슬픈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을 쓸 때는요, 요일은 아이가 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글쓰기를 할 겁니다 라고 플랜을 미리 주신 경우가 있어요. 어떤 교실은 일기를 쓰고요. 어떤 교실은 뭐 자유글쓰기, 생각글쓰기, 논술쓰기, 독후감 쓰기, 다양한 글쓰기를 시도하는 교실이 있고요. 아예 글쓰기에 관심 없는 선생님도 계세요. 근데 선생님이 글쓰기에 관심이 없으시다고 해서 선생님을 너무 원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선생님이 글쓰기를 좋아하거나 잘할 수 없고요.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다양한 선생님을 초등시기, 중고등시기 내내 만나게 될 거고요. 그 중에 어떤 선생님은 책 읽기를 좋아하시고 어떤 선생님은 노래를 좋아하세요. 또 어떤 선생님은 네, 글쓰기를 좋아하시고 어떤 선생님은 운동장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자, 그런 모든 상황들에서 우리 선생님이 가진 장점을 이번 1년 동안에는 잘 활용해서 그 분야에 어떤 좋은 경험을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선생님께서 글쓰기 숙제를 내주시면 그걸 붙들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추가로 다른 글쓰기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선생님이 글쓰기 숙제를 내시지 않았다라고 할 때는요, 글쓰기 숙제를 우리 아이가 엄마표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다 보니까 아이랑 갈등이 없지 않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아이가 원하는 요일, 좀 더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는 요일에 딱 한 편의 글을 쓰는 것, 그게 일기가 됐든 독후감이 됐든 자유글쓰기, 생각글쓰기가 됐든 상관없이 일주일에 한 편만 쓰면 되니까 뭐 쓸래? 언제 쓸래? 라고 아이한테 결정권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편 쓰는데 한 달이면 4편이 되죠. 4편의 글을 모두 쓴 한 달의 마지막 날에는 글쓰기 축하 가족 파티가 벌어지는 거죠. 아이들은 굉장히 사소한 거에 행복해해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순수하다 보니까 과자 한 봉지에도 기뻐하고, 아이가 갖고 싶었던 뭐 어떤 작은 선물, 문구사에 파는 지우개 하나에도 기뻐하는 게 아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이제 보상을 해주는 것들 조금 적극적으로 재미있게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보상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실 때는요, 저희 슬기로운 초등생활 카페에 보면 아이들이 잘했을 때 이렇게 발급해 줄 수 있는 초딩 눈높이에 딱 맞는 그런 쿠폰들이 있어요. 그 쿠폰을 그대로 다운받으셔서 오려서 아이한테 고르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으면서 글쓰기 습관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일주일에 한 편씩, 잘 쓰든 못 쓰든 상관없이 한 편씩을 써내기만 하면 무조건 약속했던 보상을 주시고요. 이제 아이가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속이 상하죠. 쓰긴 쓰는데 왜 저렇게 쓰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잘 못 썼다는 거죠. 아이가 잘 쓸 리가 없습니다. 글쓰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자전거를 이제 막 배운 아이가 자전거를 두 손 놓고 탈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글쓰기를 이제 막 시작한 아이가 계속 써왔던 아이, 그리고 타고나기를 글쓰기에 조금 재능을 보이는 아이들이랑 비슷한 수준의 글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쓰기 습관이 필요한 이유는 자전거도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여러 번 타다 보면 잘 타게 되고 한 손 놓게 되고 두 손 놓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타야 되는 것처럼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글을 써야 된다. 글을 잘 써서 만만하게 되면 그 만만한 느낌으로 계속 이어서 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글을 만만하게 여기게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부모님의 피드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실에서 글 쓰는 아이들, 글 잘 쓰는 아이들, 글쓰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아이들은 글을 잘 썼다고 칭찬을 받아본 친구들이더라고요. 자,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님들도 어떤 것을 좀 잘하고 관심이 많은 분야가 있다라고 할 때는 내가 어쩌다가 그걸 잘하게 됐지? 내가 어쩌다가 이걸 좋아하게 됐지? 라는 걸 되짚어 보세요. 그것에 관한 즐거운, 행복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 기억 안에는 부모님의 칭찬, 선생님의 칭찬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중요한 시기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이 써온 글에 대해서는 여타의 지적보다는 일단 인정, 관심, 칭찬, 이게 중요해요. 글을 써가지고 온 친구들의 마음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글을 한쪽 써왔어요. 한 10줄 정도 써왔다고 할게요. 글씨 뭐 별로고 내용도 그냥 그렇고 분량도 15줄을 기대했는데 10줄밖에 안 돼요. 그랬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글을 딱 받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이거밖에 못 썼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내가 나쁜 엄마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뇌는 언제나 똑같은 상황에서 부정적인 것에 먼저 반응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고 내가 나쁜 눈으로 바라봐서가 아니라 나의 뇌가 이 글에 있는 나쁜 점, 부족한 점, 부정적인 면을 먼저 인식해버리고 그것에 대한 신호를 우리한테 보낸 거예요. 내 탓 아니에요. 내 뇌의 탓이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고요. 이게 본능이라고 한다면 이 본능을 거스르셔야 돼요. 뇌가 신호를 보내줘. 못 썼네.
띄어쓰기 틀렸네, 맞춤법 틀렸네 라고 신호를 탁 보낼 때 우리가 그걸 입에서 나오지 않게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해요. 누구나 똑같이 생각하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생각한 그런 부정적인 모든 지적들을 입으로 뱉어내는 엄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꾹 누른 상태에서 잘된 점을 찾아서 먼저 칭찬을 건네는 엄마. 어떤 엄마와 대화를 나눈 아이가 글을 한 번이라도 더 쓸까요? 우리의 목표는 이 아이의 글을 지금 첨삭하고 지적해서 좀 더 글을 잘 쓰게 고치도록 만드는 건 일시적인 노력이다. 일회성 밖에는 효과가 없는 일이다 생각하시고요. 겨우 이 글을 조금 낮게 고치기 위해서 아이와 감정을 서로 안 좋게 만들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내가 우리 아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된 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면서 얘가 자기가 그렇게까지 못 쓴 게 아니고 잘 쓴 것 같다라는 느낌을 들게 하고 쓰길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성취감을 가지게 만들어서 다음 주에 또 쓰게 만드는 거.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왜냐? 말씀드렸죠? 글을 잘 쓰려면 써야 된다고요. 글을 점점 더 잘 쓰고 싶다면 글을 매주 써야 되는데 매주 쓰기 위해서는 아이들은 부모님, 어른들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빨간 펜은 버리셔야 돼요. 이게 그 빨간 펜이라고 하는 그 뭔가 부족한 점을 지적해서 바르게 고쳐주는 것에 대한 압박, 강박이 있으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잘 썼으면 좋겠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데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실제 이거는 제가 교실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깊이 깨달은 건데요. 아이들이 글을 써왔을 때 빨간 펜을 들고 띄어쓰기 하나, 맞춤법 하나를 일일이 지적을 해줬을 때 아이들이 글이 좋아지는 것과 그 글이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된 점을 들어서 칭찬해주고 그것들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표시를 해주었을 때 어떤 글이 더 발전하고 나아지는지를 제가 지켜봤어요. 몇 년 동안 계속 지켜봤겠죠. 자, 대충 짐작이 되시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적을 해도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왜냐? 감정이 상해 있으니까. 왜냐? 이걸 고친들 뭐 더 좋은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띄어쓰기를 틀렸던 아이가 바르게 쓴다, 뭐 받아쓰기에서 10점 정도 더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이 아이한테 어떤 기쁨을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잘 못 쓰고 아직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통해서 인정받고 관심받고 칭찬을 받은 아이의 경우에는요, 그래 내가 또 써서 또 그런 좋은 경험, 기분 좋은 경험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 빨간 펜은 버리고요, 형광펜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형광펜 중에서 너무 막 진하게 나오는 형광펜 말고요, 파스텔 톤으로 연하게 나오는, 문구사에 가면 한 500원에서 700원 정도 하는 그런 파스텔 톤의 형광펜이 있더라고요. 그걸 사용을 하시고요. 아이들이 글을 써가지고 왔을 때 잘 됐다, 그래도 이 문장이 참 좋다라고 생각되는 문장에다가 그어주세요. 혹은 아이가 직접 형광펜을 들고 자기의 글 중에서 자기가 잘된 부분을 그어보게 하세요. 그리고 아이가 새롭게 사용한 어휘 중에서 조금 수준이 있고 그 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어휘가 있다면 그 어휘에도 밑줄을 쳐주시고 형광펜을 쳐주시고 별표도 해주세요. 그렇게 잘한 것들이 눈에 도드러지게 만드는 게 이 형광펜 첨삭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써놓은 글을 자꾸 열어봐요. 왜냐? 성취감이 느껴지잖아요. 좋잖아요. 그걸 보면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보는데 봤을 때 안 좋은 부분들의 빨간 펜이 그어 있는 것보다 잘 쓴 부분에 형광펜이 쳐져 있을 때 언뜻 보면 그 부분들이 강조돼서 보이면서 그것들을 반영한 더 나은 수준의 글을 자연스럽게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다? 형광펜입니다. 그리고 시간에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요. 아이가 일주일에 한 편 쓰니까 한 편 아래에다가 짧은 메모들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일기장을 냈을 때 피드백을 주시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제 점점 아이들의 인권 문제로 그 내용에 관한 피드백,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무리 좋은 내용을 글에 담았어도 누가 알아봐 주기 어려운, 칭찬을 듣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 부모님이 해주시고요. 아이가 부모님이 내 일기장을 보거나 내 글을 보는 걸 너무 싫어한다. 그러면 존중해주세요. 기회가 된다면 몰래 한 번씩 보시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피드백을 반드시 해줘야 돼 라고 하면서 싫어하는 아이한테 막 그걸 강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만 일주일에 한 번씩 쓰기로 했고 그 요일이 목요일이다 라고 한다면 목요일에 오늘 글 썼지? 라고 물어봐 주시는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글쓰기 습관에 필요한 것과 우리 어머님들의 피드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초등 글쓰기의 대표 주자이죠. 일기 쓰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